안녕하세요.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네, 이 더빙을 두 번째 했습니다. 창고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울림이 좀 심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전거는 올라운더 바이크입니다. 올라운더를 대표하는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이 아니라 바로 트랙의 에몬다 24년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24년형 3세대 에몬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몬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신형 에몬다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3세대로 라인업이 풀체인지가 돼서 현재까지 동일한 기종으로 24년형까지 왔습니다. 사실 올해 저는 24년형 4세대 에몬다를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타막이 SL8이라는 모델이 새롭게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보통은 트랙과 스페셜라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쟁 구도로 신제품을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브랜드들이 한쪽에서 신제품을 발표하면 그 해에 비슷한 시점에서 신제품을 이렇게 빵빵 터뜨려 줍니다. 하지만 이번 에몬다가 풀체인지가 없이 발표가 되면서 트랙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에서 당황하고 놀라신 듯 싶습니다. 사실 트랙이 이번에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타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널, SNS, 소셜미디어 전부 타막을 홍보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트랙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고 연식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자의 입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대결 구도를 피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을 기약하면서 24년도에 칼을 갈고 트랙 4세대 에몬다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저 또한 3세대 에몬다를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서 1년 한 2개월 정도 잘 유지하면서 잘 타고 다녔었는데요.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워낙 트랙의 이미지 자체가 올라운더보다는 마돈 그리고 에어로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에몬다의 이미지가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3세대 에몬다의 경우는 헤드 튜브 쪽부터 다운 탑 튜브 쪽 이렇게 넘어가는 쉐입이 6세대 마돈과 동일하게 생겼어요. 올라운드 에어로라는 새로운 장르를 트렌디하게 앞서 나갔습니다. 벌써 그게 3년,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4세대 에몬다 또한 이번 신형 마돈의 느낌처럼 앞부분 쉐입이 전체적으로 4세대 에몬다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 3세대 에몬다의 경우 에몬다가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온 것 중에 아마 가장 3세대 에몬다가 인기, 판매량 모든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왜냐면 에몬다 자체는 경량 올라운더 바이크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새롭게 새로운 장르를 출시를 하면서 마돈의 에어로한 부분을 적용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많이 탈피를 했었는데요. 20년도에 새로운 에몬다가 또 발표를 했죠. 3세대가. 그 시기에 코로나가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랙 에몬다가 최고의 판매량을 보인 모델로 생각이 들지 않나. 그리고 기존의 트랙 에몬다 이미지 자체가 너무 경량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가볍다. 실제로 탔을 때 비비쉘 쪽이 움직이는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3세대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로나 기점도 기점이었지만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다. 그리고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모델을 P1이라고 불러요. 프로젝트 1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코로나가 심해진 20년도 당시에는 주문 시점에서 1년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부품 수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프레임만 주문해서 별도로 제가 막 조립을 해드렸던 것도 생각보다 많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진짜 차보다 자전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더 길어졌던 우픈 그런 현상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하면 3세대 에몬다는
가장 트랙에서 인기 있었던 모델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24년형 M혼다 SL6 가격이 소비자 가격 609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자전거 가격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뭐 사실 제가 업자 입장에서 봐도 가격은 솔직히 좀 미쳤습니다. 뭐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트랙에서 나오는 올라운더 모델을 생각하셨다, 트랙을 선호하시고 트랙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 생각해보면 브랜드의 브랜딩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AS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소비자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지금 리뷰가 뭐 타 브랜드와 비교, 가격 비교를 하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논쟁들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105 Di2, 전동 Di2가 609만원인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그래도 선택지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05 전동 Di2 들어가 있죠, 카본일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본 바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리뉴얼된 24년형 핸들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랙 중급기에서 중급기가 차지하는 이 M혼다의 DNA를 뭐 이 가치가 어떻다라기보다는 라이딩 퍼포먼스를 M혼다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중급기 모델 라인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사실 20년도에 나왔던 3세대 M혼다의 모습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컬러 블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매칭했습니다. 컬러 이름은 플라즈마 그레이 펄, 그리고 다크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헤드 튜브 쪽 컬러는 어두운 보라 계열에 가깝고요. 햇빛에 살짝 비춰보면 펄이 살짝 들어가 있고 보라색, 핑크색 이런 빛들이 살짝 언뜻 보이는 컬러 계열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인스테이나 탑 튜브 뒤쪽이나 플라즈마 그레이 펄이라는 컬러가 쓰였는데요. 이 플라즈마 그레이 펄이라는 컬러는 어렵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 듯한 사실 느낌이긴 한데, 그레이 색깔에 약간 시원한 쿨 그레이 같은, 여름에 봤을 때 조금 시원한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고, 컬러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23년도 M혼다 SL6 컬러보다는 눈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는 컬러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23년식보다는 24년식이 눈에 보기가 조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24년식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이라고 느끼는 거는 스템입니다. 콕핏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23년도에 출시되었던 도마니 RCS 스템 방식이 새롭게 24년도 M혼다에 채택이 되면서 핸들의 일체감을 보다 깔끔하게 줬고, 사실 이 방식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지는 저는 좀 몰랐어요. 부품 섞어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조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깔끔한 콕핏이 연출이 되어서 눈으로 봤을 때에도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콕핏이 아직 출고전이다 보니까 케이블링이 이렇게 길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세팅이 완료가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케이블링을 잘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건 아니지만 변경된 105 Di2를 처음 만져보긴 했는데, 사실 기회가 없어서 Di2 105 신형을 만져봤고, 이 신형 M혼다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듀라, 울테 이런 것들은 먼저 만져볼 기회가 있어서 먼저 만져봤었는데, 중급기에 중가 모델들에서도 이렇게 전동화가 됐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자전거 처음 탈 때까지만 해도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전동화가 105에 됐다? 이런 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 레버 굉장히 깔끔한 거 느껴지시죠? 유압식도 이렇게 핸들 레버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슬림한 느낌이, 전동으로 가면 이런 또 이점이나 장점이 있습니다. 콕핏이 깔끔해 보이고 케이블도 없고 레버도 말머리처럼 두꺼웠었는데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레버 모양은 듀라, 울테의 모양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을 쓴 만큼의 끝나누기를 해놨는데요. 레버 머리에 히든 버튼, 펑션 버튼, 이 버튼이 있는데 신형 105에는 그 버튼이 없습니다. 급나누기인지 아니면 원가 절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앞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앞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6870 Di2, 네, 예전에 11단이죠. 그 느낌이 쉐입이 살아있어요. 뭐 오마주인지 아니면 부속을 이제 쉐어를 같이 해서 똑같은 부속을 쓰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사용 시에 일어나는 사운드음 있죠. 윙윙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동음이 있는데, 그 전동음은 6870의 소리랑 비슷한 소리, 네, 거의 똑같은 소리가 나요. 뒷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기어 레인지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재 그 신형 Di2 현대의 디자인적인 느낌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버 클릭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형 Di2들과 정말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딸깍딸깍 하는 이 변속의 느낌도 굉장히 비슷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나누기를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변속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앞드도 그렇고 뒷드도 그렇고. 필드 주행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변속을 이렇게 딸깍딸깍 해보는데, 확실히 변속은 9250, 8170, 아무튼 신형 Di2, 12단 Di2 같은 경우에 그 변속 느낌이나 카운트가 조금 더 빠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본트래거 에올루스 35mm, 그리고 타이어는 본트래거 R2, 가장 기본적인 타이어, 그리고 휠 구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35mm의 경우는 다목적으로 언덕이면 언덕, 평지면 평지 가리지 않고 라이딩 시에 부족하지 않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잘 해놓은 휠셋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등급은 가장 입문급 카본 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분명히 이제 카본의 등급마다 가격대마다 차이는, 끝나누기 차이는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채널에만 있는 라쳇 ASMR 가보자고. 전반적으로 이 라쳇의 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휠에 대한 만족도도 낮지는 않으실 거예요. 괜찮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아무튼 이 방식 자체가 소리가 어느 정도 크게 울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몬다 SL6 24년형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성비를 따져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의 자전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트랙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자전거고요. 그리고 23년도 투르드 프랑스에서 산화강 홈저지를 먹은 에몬다 SLR DNA를 갖고 있는 에몬다 SL 6입니다. 물론 609만 원이라면 여러 브랜드들의 여러 자전거들이 선택지가 나뉘는데, 그래도 트랙의 강점이 뭡니까? AS 정책이나 미국 브랜드의 강점, 굉장히 튼튼하게 자전거를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행 질감이 있어요. 항속에서 좀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주행 질감이나 퍼포먼스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 자전거가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년식 트랙 에몬다 SL6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영상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1000명 구독자 이벤트 영상이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더 재미있는 자전거 영상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